야. 이번에는 6-5에 아이 숨차 29쪽. 아휴 29쪽이고 뭐야 이거 수트 268과 연결됐다고요? 수트 268쪽과 연결됐대요. 뭔가 봤더니 정극이네 상춘곡이네. 이거는 몇 번을 해야 하냐 이거. 이건 짧게 정리만 하고 가자. 상춘곡이니까 상춘이 뭐라고 그랬지? 그러죠. 봄을 즐기다죠. 봄을 즐기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의미하면서 상춘곡은 미적 공간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지? 자, 그러면 서사, 분사, 결사로 나눠야겠지? 홍진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붉을 홍자에 먼지 진짜죠? 속세죠. 그러니까 나는 요거는 속세고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산림에 묻혀있죠? 매산자의 수풀림자입니다. 그리고 요것을 지칭하는 건 자연이죠. 나는 이 속세, 복잡한 속세는 부정이라면 이 산림을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뭐가 됐다? 마치 풍월주인이 된 듯 하답니다. 그럼 풍월주인이 됐다? 다시 긍정이겠죠. 여기까지가 서사였고, 다음 본사. 본사는 봄을 즐겨야 되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가 되지. 나는 원래 어디 있냐면 수간목에 존재합니다. 모자 들어가면 무조건 초가집을 지칭하는 거야. 가난을 대명사로 하는 거니까 부정적이어야 하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초가집이어도 나는 무척 행복한 상태입니다. 아우 행복해요. 그래서 이동해서 어디로 가? 문을 거쳐서 정자로 나가보죠. 정자로 나갔더니 어떻게 했어? 여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즐거워요. 다시 정자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시냇가로 움직여 봅니다. 시냇가 주변도 너무 아름다운 거야. 행복해요. 다시 시냇가에서 다시 이동해요. 어디로 가죠? 봉두, 산봉우리로 가죠? 봉두, 산봉우리로 갑니다. 산봉우리로 갔더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사인데 묶어서 얘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 그렇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죠. 이동에 따른 전개가 돼 있고 그 공간을 좀 세분화시켜 본다면 수간목은 좁은 공간이지만 그거보단 정자가 좀 더 크고 정자보단 시냇가가 크고 시냇가보단 봉두가 클 거야. 그 다음에 행복의 정도도 수간목에서 행복이 이만큼 했다면 정자로 가서 행복이 쌓여서 행복의 정도가 커지고요. 다시 시냇가로 가도 어떻게 써? 그 행복의 정도는 더 커지겠죠. 쌓이고 쌓이니까. 봉두로 가면 그 행복의 정도는 오히려 더 커질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공간은 좁은 공간에서 점차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간목에서 정자로 가면 저 홍진이 멀어지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써요? 속세와 멀어지는 것이니까 팔 속의 공간이죠. 속세를 벗어나다. 그 다음에 행복의 정도는 점점 커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공간의 크기, 즉 물리적인 공간도 크고 추상적인 행복의 정도도 커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자,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정리하면 물리적 공간, 물리적 크기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추상적 행복의 정도, 추상적 행복의 정도, 행복의 정도도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결사. 속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뭘 좋아하냐면 부귀와 공명을 좋아합니다. 부귀와 공명.
북이라 한다면 돈이고요. 공명이라 한다면 지위, 과장, 사장 뭐 이런 거. 이 자연에는 일단 북이 공명 필요 없어요. 내 친구 누구? 청풍명월만 있으면 돼요. 청풍명월. 그러니까 북이 공명은 내가 그리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청풍명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풍명월이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백년 행락을 누릴 거래요. 한평생 즐겁게 살 거예요. 이렇게네요. 여기까지가 상충곡. 정리 끝. 상충곡의 정리는 그래봐야 몇 분이야? 한 3분, 4분밖에 안 걸리네. 어휴. 다 했던 건데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지? 이것들이? 얼마나 놀았으면 이것들이. 당황스럽네? 이 정도 우습게 막 웃고 막 비웃어야 되는데? 이런 거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필기하는 건 뭐야? 마치 처음 보는 걸 봤다는 듯이? 매 순간에 최선을. 그렇지. 나머지들이 다 쓰레기구만, 이거. 어디, 매 순간에 성실하지 않은 것들. 이제 그만 성실해. 이제 내가 다른 거 할 거야. 자, 요거 좀 끝나고. 자, 지우고. 여기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냐면 수완 214와 연결되는 건데, 수완 214와 연결될 게 하나 있어요. 뭐 있냐면, 박지원이 썼던 통곡할 만한 공간인가? 그거 있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에 나왔어요. 요동 벌판에 가서 어떻게 써요?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군. 그거 기억나시죠? 그게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전 소설, 고전 산문의 경우는 어떻게 써요? EBS에 나온 것만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요 놈은 원래 열하일기라는 그 책 안에 통곡할 만한 장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일야 구도하기 얘도 있어요. 얘도 들어있어 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열하일기라는 한 권의 책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눈샘 치고 요거 정도는 한번 해보자. 자, 박지원이고 일야 구도하기래요. 일야 구도하기입니다. 자, 일단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죠. 그러니까 박지원, 정약용 같은 이런 실학자가 나오면 그냥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아니야. 다 뭐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의 작품들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유교적인 충을 논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 하지만 이 박지원 같은 실학가들은요, 현실을 보고 나서 냉철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들이잖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제목 분석. 일야 구도학입니다. 이건 일단 기니까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거고, 일야 구 더하기 빼기 이거 아니고요. 일야 구 도하기 이렇게 읽어야겠어. 일야 구 도하기입니다. 일야는 느낌이 오죠? 그죠? 하룻밤이죠? 하룻밤이고, 구는 뭐야? 구는 9번. 구. 숫자. 그 다음에 도하는 뭐냐면, 왜 군대 간 남자친구들, 지금은 없지. 그죠? TV 같은 데 보시면, 왜 레펠탑 같은 데 높은 12m에 올라가서 이게 딱 끈두고 내려가잖아. 그때 옆에서 가잖아. 조교가 애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애인 이름을 힘차게 외치고 내려가요. 엄마! 하고 내려가잖아. 그거 본 적 있죠? 그죠? 그 레펠탑 본 적 있잖아. 그죠? 그때 뭐라고 외치냐면 그 옆에 조교가 도하! 이렇게 외칩니다. 그 도하가 뭐냐면 건널 도자에 강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펠탑 훈련이 뭐냐면 강을 건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하가 뭐냐면 강을 건너답니다. 건너다.
그래서 그 레펠탑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위치래요. 몇 미터더라? 9m인가 12m인가 그 인간이 제일 두렵대요. 더 올라가면 아예 감각이 별로 없어지고요. 고기가 이거 뛰어내면 뒤질 것 같기도 하고 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그 순간이 돼요. 나는 군대 가서 그거 해본 적이 없다. 본 적은 있으나 안 해봤다. 몰라, 안 시키던데? 너무 후방으로 갔나 봐. 아무것도 안 시켜. 더워서 훈련 안 시키고 막 그래서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했으면 죽었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안 해. 왜 그런 짓을 해? 뭐지? 그래서 이제 전체 얘기를 한번 해야겠지? 자, 1번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룻밤에 9번을 건너는데요. 그 요하강이 황하강이구나. 황하강이 엄청 무섭대요. 물살이 너무 세대요. 원래도 물살이 센데 그날 뭐 따라 장마가 쳤어요. 장마가 됐으니까 물이 더 많아지겠지. 엄청 무섭대요. 거기 바다에 파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널 때 어떻게 건너? 물살이 세면 어떻게 건너? 다 끈을 잡고 건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건너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물살을 보면 무서우니까 하늘만 봐요. 근데 무서우니까 하늘만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은 일단 건너요. 그리고 나서 야, 너는 뭐가 제일 무섭냐 했더니 나는 하늘만 봤어 해. 그리고 그 황하강 물소리 들었니? 물소리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물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죠? 시각에 압도되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야. 온통 눈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야. 밤에 건너요. 그럼 어떻게 돼? 밤에 건너면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온통 귀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청각에 압도되다 보니까 물살을 볼 새가 없대요. 이 얘기가 전체 얘기거든요. 근데요, 봐달라네요. 밥을 좀 주고 니네만 밥 먹을 순 없잖아. 자, 다시 마이크에 약을 줬고요. 자, 전체 해볼게요. 자, 황하강이 있습니다. 황하강이 있는데, 와, 물살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일단 물살이 엄청나요. 자, 그런데 이건 일반적으로 물살이 엄청나다는 건 이제 낮에 본 사람들 얘기고요. 사람들이 낮에 건넜던 사람과 똑같은 황하강인데 밤에 건넜던 사람이 서로 간에 달라요. 낮에 건넜던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시각에 주목합니다. 온통 시각에 주목해요. 즉, 그 엄청난 물살, 파도 같은 물살에 눈에 온통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얘들은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건너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야, 그때 물살의 소리는 어때? 소리가 있었어? 얘는 어떻게 했어?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즉, 시각에 압도되다 보니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밤에 건넜던 사람은 또 얘기가 달라요.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깜깜하니까 온통 청각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물살이 흘러가는데 콸콸콸콸콸 막 소리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듭니다.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어떻게 써요? 물결을 보지 못해요. 물결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습니다. 그 뒤에 뭐도 있냐면 중국 사람 중에서 우라는 애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야. 이 우라는 애가 어떠냐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물살이 너무 치는 거야. 근데 마치 용이 막 꿈틀꿈틀 대고서 여기 배가 위에 있으면 이게 배야. 이게 배면 여기에 용이 올라가서 와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이거 죽었다,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저 밑에 있는 건 지렁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대요. 그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옳거니!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당연히 수필이니까 깨달음을 제시하겠지. 그죠? 깨달음이 뭐냐? 바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라는 글이 이 글 전체 얘기였습니다. 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나왔어요.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인간상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별로고요. 두 번째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놈 체크할게요. 자, 첫 번째 얘기한 놈은 별로야. 하지만 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두 번째 얘기한 인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별로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그건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 두 번째 인간형을 얘기할 텐데 얘처럼 살아야 돼. 이게 본보기야. 본보기.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은 어떤 거냐면 외물, 현상의 외물 또는 뭐냐면 보이는 거, 현상에 집착합니다. 외물의 메인 사람, 외물에 매였어요. 메인 사람 또는 집착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집착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했더니 본질을 몰랐고, 그 다음에 듣는 거에 집착했더니 뭐 다른 것을 몰랐고,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얘들은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다라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면 현상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써요? 이런 거는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경계의 대상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써? 경계해야 할 인물입니다. 저렇게 살지 말라고요. 하지만 자, 한번은 얘는 두 번째는 외물에 초연한 사람입니다. 아유, 파도가 막 칩니다. 아유, 그 지렁이야, 이런 식으로 외물에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외물에 초연하다 보면 비로소 뭐가 보여?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비로소 뭘 보게 돼요? 바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본받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군. 쓰고. 아유, 힘들어. 왜? 선영 왜? 썬영. 아니 제 저기 왜 인스타그램에 그게 써 있더라고. 썬영. 이게 되더라고. 썬영. 자, 그래서 29쪽에 봐서 일야 구도하기에서 다 읽을 거는 없고, 자, B 부분 볼게요. 그냥 B 묶은 부분 볼게요. 묶어서. 자, 내가 똑같은 강물 소리인데요. 똑같은 물소리인데 어떨 때는 깊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것은 듣는 사람이 청아한 까닭, 내가 마음이 청아할 땐 그렇게 들리고, 두 번째,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며 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대. 이때는 뭐야? 내가 몹시 흥분할 때래요. 결국 B라는 건 뭐야?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강물 소리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강물 소리가 달라져요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문제화 됐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읽을 거냐면 몇 시야? 사실 읽을 수 있겠다. 좀 더 읽어볼게요. 거기서 디귿에서 내려가서 다음 달라. 내가 여기 내가 아직 요동 땅에 들어오지 못했을 무렵 바야흐로 한여름에 떼약볕 밑을 지쩍 걸었는데 호련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아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서 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붉은 물결이 뭐야? 황토물결. 황하강은 아주 그 뿌연색의 물결이 흐른대요. 근데 그게 산 같대요. 그러니까 물살이 겁나게 세요.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아마 천리 밖에서 홍수가 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이쪽으로 막 밀려왔지.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기에 나는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묵도, 조용히 기도 올리는 거, 묵도를 올리고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내 추측이죠. 잘못된 거죠. 이거 하늘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늘을 쳐다본 거지. 그러나 오랜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탕탕이 거세게 돌아 흐르는 물을 보면 시각이 압도되는 겁니다. 굼실대고 으르렁거리는 물결에 몹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일면서 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 얼굴을 젖힌 것은 하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에 물을 피하여 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겨를에 그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다겠지? 그건 그렇고 그 위험이 이와 같은데도 이상하게도 물이 성나 울어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물살에 소리가 있었는데 내가 못 들은 거지. 사람들은 요동이의 들판이 넓고 평평해서 물이 크게 성내서 울어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잘못된 상상이죠. 그러나 그것은 물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요하가 어찌하여 울지 않았겠습니까?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한 곳에 보고 있는 눈에만 온 정신이 팔려 오히려 눈에 있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에 무슨 소리가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시각에 압도되다 보니까 청각을 못 들은 거였어. 그런데 이제 전과는 반대로 밤중에 물을 건넌다면 눈에 위험한 광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귀로만 위험한 느낌이 쏠려 귀로 듣는 것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즉 낮에는 시각에 압도돼서 안 들린 거고 밤에는 청각에 압도되니까 앞이 안 보이겠지? 나는 이제야 도를 깨달았습니다. 여기 생각해. 이제 마음이 잠잠하게 하는 자 동그라미, 얘가 긍정이죠. 외물에 현혹되지 않은 자는 귀와 눈에 누가 되지 않고, 외물에 현혹되지 않으면 귀와 눈이 누가 되지 않는데요. 피해가 되지 않는데요. 근데 귀와 눈만을 믿는 자 세모, 그게 얘죠. 얘가 귀와 눈만을 믿는 자고, 그다음 마음을 잠잠히 하는 애가 얘겠지. 자는 듣는 것이 더욱 밝아져서 큰 병이 됩니다. 보는 것 때문에 해가 생겨요. 옛날에 우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고사를 인용하여 이딴 말 되겠지? 중국 고사라는 게 뭐야? 옛날 이야기 담았다는 얘기지. 우는 사람입니다. 강을 건너는데 누런 용이 배를 등으로 져서 지극히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사의 판단이 일단 마음에 정해지나 에휴 죽으면 한 번 죽는 거지 에라이씨 이렇게 생각했대요.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또는 그것이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아무런 관계가 될 바가 없었습니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먹기에 달린 거지. 에휴 안 죽어 이씨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또 위험한 거고. 소리와 빛은 모두 외물입니다. 이 외물이 항상 사람의 귀와 눈을 누가되어 보고 듣는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강물보다 훨씬 더 험하고 위대한 인생의 길을 건널 적에는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이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더 확대하고 있죠. 깨달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죠. 강물에서 어디에서? 바로 인생사로 더 확대하고 있네요. 나는 또 나의 산중으로 들어가 암내가의 물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실사구시, 실학자들이 맨날 하는 그 맨날 얘기하던 실사구시. 자기 스스로 증명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은 2 하면 얘네 실학자들은 실사구시 직접 해봅니다. 사과 하나, 둘, 맞았어. 이렇게 판단한대요. 그게 요게 실사구시의 정신이야. 산중으로 돌아가서 암내가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실사구시라고요. 몸 가지는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이를 경계하고자 합니다. 즉 눈과 귀만 똑똑한 놈들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눈과 귀는 즉 외물에 현혹되는 건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네. 그러면 거기 1, 2, 3, 4 가볍게 풀 수 있겠구나. 출발! 낙서하지 마.